내 말을 잘 들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시키는 대로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가정의 모든 결정을 점집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38살 최은희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 강민수 씨는 42 결혼 12년 차에 10살 아들, 7살 딸을 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남편이 무속인을 만나면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사 날짜, 아이 이름, 심지어 셋째 출산까지 무속인이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은희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올해 38 최은이라고 합니다. 남편 강민수는 42이고요. 결혼한 지 12년 됐습니다. 아들이 10살, 딸이 7살이에요.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연봉도 괜찮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니, 성실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 신발부터 무속인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검은색 구두 신으면 안 된대. 갈색으로 신어야 귀인을 만난대. 오늘 회의에서 왼쪽에 앉으래. 오른쪽 앉으면 흉하대. 이번 달 카드값은 28일에 내야 한대. 30일에 내면 재물운이 새어나간대. 처음에는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심각해요. 남편이 처음 무속인을 만난 건 2022년 가을이었어요. 당시 남편 회사에서 구조 조정 얘기가 돌았거든요. 남편은 원래 불안이 많은 성격인데 그때 특히 심했어요. 은희야, 나 혹시 잘리는 거 아니야? 요즘 부장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당신 실적 좋잖아. 걱정 마. 그런데 남편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대학 동기인 재훈이라는 친구가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너 요즘 고민 많지? 내가 아는 분 계신데 진짜 신기하셔. 나 작년에 딱 그분 말대로 했더니 승진했어. 재훈이가 소개한 곳은 강원도 어느 산골에 있는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신내림 받으신 분이야. 인터넷에 찾아봐봐. 후기 장난 아니야. 남편이 집에 와서 제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무속인? 그런 거 믿어? 당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무슨. 아니야, 그냥 재미삼아. 친구가 그렇게 신기하다는데 호기심도 생기고. 결국 저는 허락했어요. 딱 한 번만이라는 조건으로. 그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무속인을 만나고 온 날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은희야, 진짜 대박이야. 그분이 내 사주를 보시더니 딱 맞히는 거야. 뭘 맞췄는데? 내가 2019년에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하시더라. 그때 내가 거래처 문제로 진짜 힘들었잖아. 그것도 정확히 맞히셨어. 저는 코웃음 쳤죠. 그건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직장인이면 한두 번쯤 위기 있잖아.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아들 띠도 맞히셨고, 내가 몇 남매 중 몇째인지도 맞히셨어. 남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무속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3개월은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취미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이상해졌어요. 은희야, 올해 우리 집 방향이 북동쪽이 흉하대. 아이들 방을 바꿔야 할 것 같아. 뭐? 왜 갑자기? 선생님이 보시니까 올해 북동쪽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온대. 아이들이 그 방 쓰면 건강이 안 좋아진대. 황당했지만 아이들 건강 문제라고 하니 거부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아이들 방을 거실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2023년 3월 남편이 갑자기 차를 바꾸자고 했어요. 은희야, 우리 차 색깔이 문제래. 검은색은 올해 우리 가족한테 안 맞대. 흰색이나 은색으로 바꿔야 한대. 미쳤어? 차 산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뭘 바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차 타고 다니면 사고 날 수 있대. 특히 5월에 조심하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남편은 화를 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 만약에 정말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남편은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월이 됐어요. 남편이 출근길에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차 앞 범퍼가 찌그러졌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오더니 말했어요. 맞지? 선생님 말이 맞았잖아. 5월에 사고 난다고 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우연이야. 사고는 누구나 날 수 있는 거고. 우연? 우연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어? 은희야, 제발 이제 좀 믿어줘. 선생님은 우릴 도와주려는 거야. 그때부터 남편은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 9월 남편이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은희야, 우리 내년 2월까지 이사 가야 한대. 왜? 여기 살기 좋은데 왜 갑자기? 선생님이 보시니까 우리 집 터가 좋지 않대. 특히 2024년부터는 이 집에 살면 재물운이 막힌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신 아파트 단지가 있어. 거기로 가야 한대. 남편이 보여준 곳은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신도시였어요. 거기로 가면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 당신 출퇴근은 어떡하려고? 그것도 다 생각하셨어. 아이들은 전학 가도 괜찮대. 오히려 그게 애들한테 좋은 기운을 준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안 돼. 절대 안 가. 그런데 남편은 이미 그 아파트를 보러 다녀온 상태였어요. 심지어 계약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달 안에 계약하면 좋다고 하셨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대. 결국 큰 싸움이 났고 저는 친정어머니한테까지 전화했어요. 엄마, 민수가 이상해졌어. 무속인 말만 듣고 이사까지 가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하셨죠. 민수야, 정신 차려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남편은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말했대요. 어머니,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어머니도 한번 뵙고 싶으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남편을 설득했고 겨우겨우 이사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올해 1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아들 이름을 바꾸자고 한 거예요. 은희야, 우리 준서 이름이 문제래. 뭐? 이름이 무슨 문제야? 선생님이 보시니까 준서 이름의 획수가 안 좋대. 그래서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거래. 10살 아들은 성적이 중간 정도였어요. 특별히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죠. 이름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그게 말이 돼? 선생님이 새 이름도 지어주셨어. 준혁으로 바꾸면 성적이 오른대. 미쳤어? 개명을 왜 해? 준서 이름 얼마나 고민해서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더 바꿔야지. 우리가 잘못 지은 거잖아.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아들 이름을 개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막았죠.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아들 이름 못 바꿔. 남편은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포기했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불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지난달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통장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 체크카드 내역을 봤어요. 역수런 마이너스 30만 원, 역수런 마이너스 50만 원, 역수런 마이너스 80만 원. 매달 최소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총 1,500만 원 정도 됐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다가 따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2년 동안 1,500만 원을 무속인한테 썼어? 남편이 당황하더니 변명했어요. 그게 선생님이 굿도 해주시고 부적도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굿, 부적. 그게 지금 중요해? 1,500만 원이면 애들 학원비 2년치야. 그 돈으로 우리 가족 지킨 거야.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훨씬 더 큰 위기 왔을 거야. 무슨 위기? 무슨 위기가 왔는데? 2023년 여름에 내가 승진 누락될 뻔했잖아. 선생님이 굿해주셔서 승진한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승진한 거지? 무슨 굿 때문이야? 아니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요즘 무속인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1,500만 원을 썼대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죠. 뭐? 1,500만 원? 그걸 무속인한테? 시부모님이 아들을 불러서 크게 혼내셨습니다. 너 정신 나갔냐? 대학까지 나온 놈이 무속인한테 매달려? 하지만 남편은 끄떡도 안 했어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선생님이 얼마나 신통하신 분인데. 신통하긴 뭐가 신통해? 너 사기당하는 거야. 사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 맞았다니까요.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은희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주일 전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은희야, 우리 셋째 낳자.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보시니까 우리 집안에 아들이 하나 더 있어야 한대. 그래야 집안 기운이 바로 선대. 저는 올해 38입니다. 둘째는 7살이고요. 나 지금 나이가 몇인데 또 애를 낳아? 그것도 아들 낳으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년 상반기 안에 임신하면 아들 낳을 확률이 높대. 확률? 확률이 뭐가 중요해? 나는 더 이상 애 낳기 싫다고. 은희야, 제발. 이건 우리 집안을 위한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밖에 없어? 저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딸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댁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지우가 요즘 친구들한테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 아빠가 귀신 보는 분한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7살 딸한테 물었어요. 지우야, 유치원에서 무슨 말 했어? 친구들이 아빠는 뭐 하시냐고 물어봐서 아빠가 산에 가서 귀신 보는 분 만난다고 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걸. 산에 계신 선생님이 귀신이랑 얘기할 수 있대. 저는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당신 애들한테까지 그런 말 했어? 아니, 지우가 물어봐서 솔직하게 대답한 거지. 7살 애한테 무속인 얘기를 왜 해? 숨길 이유가 뭐 있어? 선생님은 우리 가족 지켜주시는 분인데. 저는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은희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선생님 뵈러 가자. 뭐라고? 선생님이 가족 전체 사주를 같이 봐주신대. 애들 미래도 보시고 우리 부부 궁합도 다시 봐주신대. 애들까지 데리고 가? 미쳤어? 왜? 애들도 복 받아야지. 선생님이 애들 송금도 봐주신대. 안 돼. 절대 안 가. 애들도 안 데리고 가. 은희야,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나 혼자라도 애들 데리고 갈 거야. 당신이 반대해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친정집에 와 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랑 크게 싸우고 나왔거든요. 남편은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냅니다. 미안해. 집에 와. 우리 얘기하자. 하지만 저는 받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은 남편이 돌보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말씀하세요. 이혼해라. 그런 사람이랑 살면 너만 고생해. 친구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은희야, 그건 중독이야. 치료받아야 돼. 그런데 저는 확신이 안 서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 잘 다니고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고 술, 담배 안 하고 바람 피운 적도 없어요. 단지 무속인을 너무 믿는다는 것만 빼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이런 겁니다. 첫째,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이미 2년 넘게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죠. 병원 상담? 남편은 절대 안 갑니다. 나는 정상이야. 치료받을 이유가 없어라고 할 게 뻔해요. 둘째,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남편이 아이들까지 무속인한테 데려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맡고 있지만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없으면 정말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셋째,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 동안 1,500만 원,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겁니다. 우리 애들 교육비, 노후 자금 다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넷째, 이혼을 해야 할까요? 12년 결혼 생활을 이것 때문에 끝내야 할까요?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어제 남편이 보낸 문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은희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부부가 지금 위기래. 하지만 이 위기를 잘 넘기면 더 단단해질 수 있대. 선생님 말씀 들어줘. 제발.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니, 울었습니다. 위기가 무속인 때문에 생긴 건데 그 무속인한테 해결책을 물어본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희야, 며느리 입장도 이해하는데 민수가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냥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민숙이 살려주는 셈치고 시어머니까지 이러시니 정말 막막합니다. 제가 양보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은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희 씨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아이들입니다. 10살 아들과 7살 딸이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이들도 똑같이 무속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남편이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무속인을 찾아갈까요? 남편을 무속인으로부터 떨어뜨릴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이미 늦은 걸까요? 은희 씨가 너무 고집 센 걸까요? 한 번쯤 같이 가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혼을 고려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씨는 여러분의 조언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 씨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은희 씨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